2024년 3월 FA50 단차형 개발을 위해 355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차형의 경우 복차형보다 공대공의 임무작전 반경은 31%, 공대지는 28% 증가하게 됩니다. FA50의 단차형을 개발할 경우 수입국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미래비행체에 553억 그리고 FA50 단차형 개발에 355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비행체의 경우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하여 핵심 기술 단계에서 체계 개발로 전환 후 더 개발하여 상용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 금액의 경우 1단계 개발인 2024에서 2025년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때 모델 형상을 정하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분산 전기 추진, 비행 제어, 비행체 통합 설계와 같은 핵심 기술을 얻는 것에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비행체 투자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표준 미래 비행체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으로 민간과 군용의 미래 비행체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진행하여 2050년까지 23,000여 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FA50의 단차형 개발에 355억 6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다목적 전투기의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포트폴리오를 확대시켜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FA50의 경우 지금까지 138대가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로 수출되었으며 FA50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단차형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단차형은 공대지, 공대공의 작전 임무 반경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저형뿐만 아니라 단차형이라는 옵션도 제시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450여 개로 예상하는 단차형 전투기 시장에서 약 300대를 선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단차형의 이야기는 요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제기된 의견입니다. 모델명은 F50으로 2명이 서 앉는 자리를 1명이 서 앉는 자리로 만든 후 확보된 공간만큼 연료 탱크를 확장시키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로써 작전 반경이 증가되고 무장 탑재량, 레이더 도매 증가와 BVR의 성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발하는데 1조 3천억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있었으며 이 돈을 써가면서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지어지면서 백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차형은 2022년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을 계기로 다시 제시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의견은 이전에 제시된 의견처럼 같은 형식 내에서 단차형은 복차형에 비해 연료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대공의 임무작전 반경은 31%, 공대지는 28%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덜 들어가게 되며 이로써 유지비가 더욱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하고자 단차형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단차형 전투기와 복차형 전투기의 수요가 서로 다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차형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높은 기동성입니다. 단차형의 경우 한 명의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되는데 이는 독립적인 판단을 빠르게 하여 기동하게 되므로 기동성의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더 낮은 가격입니다. 단차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비용이 적습니다. 복저형의 경우 좌석과 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라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유지 비용도 더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높은 비행 성능입니다. 단차형은 추가적인 장비나 승무원의 무게를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저형에 비해서 단순히 연료만 더 추가되는 부분이라
더 높은 비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무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좋아져서 2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보조해주는 기술입니다. 파일럿이 1명 더 있게 된다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며 그로 인해 할 수 있는 임무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복저형은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타격 전투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에서 복저형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무의 부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단저형의 경우 임무를 조종사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의 부담성이 커집니다. 심리적 압박감으로 임무 수행의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저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저형의 장점 또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기능성입니다. 복저형의 경우 파일럿이 2명이며 함께 작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임무 수행 기능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높은 상황인식입니다. 첫 번째 장점과 비슷한 취지로 파일럿이 1명 더 있기 때문에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판단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더 높은 생존성을 보입니다. 앞서 나열했던 장점들을 종합한 것과 비슷합니다. 탑승한 파일럿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복저형의 단점 또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이 높습니다. 들어가는 장비와 시스템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 및 유지 비용이 더욱 들어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동성이 낮습니다. 단저형의 경우 뒷자리가 연료로 채워지는 반면 복저형은 파일럿을 1명 더 태우고 장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단저형에 비해 낮습니다. 세 번째, 운용이 복잡합니다. 복저형의 경우 파일럿이 2명이기 때문에 2명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 중 1명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임무를 완수하는 성공률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단저형과 복저형은 각기 다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체에 2개의 모델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수입 고객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FA50의 단저형의 개발을 하루빨리 완성시켜 더욱 많은 기체가 수출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